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김지섭 의사와 후세타치즈 변호사. 김지섭 의사를 변호해 주었던 3명의 변호사 중에 후세타치즈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본인 중에 유일하게 우리 정부에서 건국 훈장 애족장을 주서받은 사람이다. 그는 3.1운동 때에 조선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한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일본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 독립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어 그는 조선 총독부의 미움을 샀다. 일본 정부는 1933년과 39년에 2차례 그를 투옥시켰고 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1919년 동경 유학생들의 이팔 독립선언에서 비체되었던 제팔룡과 백관수의 변론을 맡으면서 조선 독립운동을 정신적으로 지지한다. 물론 그 시대의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괴롭히느냐고. 타치즈 변호사도 아카오 창간호에서 한일 합방은 어떤 미사역으로 치장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며 비난했다.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본의 양심 있는 사람들과 변호사들이 조선의 독립을 감정적, 정신적으로 지지했었다는 것도 함께 강조해둔다. 어느 곳에나 양심과 정의의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의 불꽃.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줄 아는 후세타치즈.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디에나 살고 있다. 가지 덩굴 속에서도 한 송이 금전화가 피어나듯이. 후세 변호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김지섭 의사에 대해 공부하면서였다. 그가 일본인이면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가장 처음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 사람이면서 왜 그는 식민지 백성들을 변호해 주었을까?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가 일본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의 행로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지만 그는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조선인의 인권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변호해 주었다. 파결 부부의 일본 왕 암살 미수 사건, 의열단 단원 체포 사건, 김지섭 의사 변호 등이 그것이다. 그는 1926년 전라도 궁산면의 농지를 수탈하려던 때 직접 현지 조사를 마치고 합법적인 사기라는 것을 밝히고 총독부가 농민과 협상하도록 했다. 1920년에서 30년대 계급 타파를 외치던 형평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조선 민중에 대해 애정이 깊었다. 그는 1933년과 39년에 2차례나 일본 정부의 미움을 사서 투옥되기도 했다. 일본으로 돌아와 부인의 종교인 남녀 호랑개교에 몰두하며 말년을 보냈다. 그의 위패가 상제사에 모셔져 있다는 기록을 읽고 갔으나 그의 위패를 찾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나는 지난 2월 말 도쿄에 갈 일이 있었다. 그곳에 갔으니 그의 묘와 위패가 모셔져 있다는 상제사에 가보고 싶었다. 도쿄 전철 노선도를 찾아보니 그곳 전철 노선이 매우 복잡해 보였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안에서 노선이 모두 연결되어 갈아타면 된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노선마다 철도회사가 다르다. 그래서인지 갈아타려면 밖으로 나와서 다른 개찰구를 다시 찾아 들어가야 한다. 일본어의 서툰 나로서는 찾아가기 힘든 여정이다. 그래도 찾아보자고 길을 나섰다. 갑바바시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택시를 타기로 했다. 전철역 역무원에게 물으니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근처에는 상제사라는 절이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에는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 의아한 일이다. 택시를 타고 갑바바시로 가려다가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혹시 상제사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기사의 말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다. 전철역 역무원이 모르는 것을 택시기사는 알고 있었다. 7분여 만에 우리는 상제사 앞에 내렸다. 한국의 절집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도시 시가지 안에 지어져 있는 현대식 건물에
지붕만 귀화를 얹은 일본식 건물이다. 계단을 올라가니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힘차게 들린다. 경내에 들어가서 한참을 두리번거려도 그의 위패를 찾을 길이 없다. 그를 위해서 날마다 불경을 외우며 제를 올려드린다는 기록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멀리까지 찾아간 보람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일본인이면서 식민 지배하에 있는 조선인들을 법의 정신으로 변호해 주었다는 후세 타치즈 변호사의 영혼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싶었던 도쿄 나들이. 그의 묘지라도 찾아보고 싶어서 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시내 한복판에 무덤들이 밀집해 있다. 일본의 무덤 문화는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돌단을 몇 개 쌓아놓고 그 앞에 위패와 꽃장식이 전부다. 변화한 시가지 안에 검은 돌들의 무덤들.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어 얼른 그곳에서 나와버렸다. 그 무덤 가운데 후세타치즈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아름다운 영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그곳을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 힘들게 찾아갔으나 그곳에 머문 시간은 4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절 주변에는 고성의 연불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그들의 기원의 염은 오직 한 가지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본다.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달라는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지칠 줄 모르는 고성의 연불 소리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그곳을 벗어나 갑바바시로 이동하여 소꿉장 같은 중지 몇 개를 구입하여 오다이바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어 신주쿠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쿄탑을 내다보았다. 우리나라 남산타워처럼 도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도쿄탑. 야경 속에서 도쿄탑이 뿜어내는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김지섭 의사가 니주바시에 던졌던 대추알 새알이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역사에 빛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변호를 맡아주었던 후세다 치즈 변호사의 정의로운 영혼도 저렇게 빛나면 좋겠다.